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은경입니다. 네, 슬초 북클럽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이 유독 많았던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이 책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책으로 확장을 하면 좋으냐, 그리고 실제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 어떤 책을 통해서 영역 확장을 했느냐, 사실 저도 이게 정말 궁금했고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 스스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이 방법을 알아낼 수밖에 없었고요. 덕분에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필독서들, 서울대생들이 읽는 필독서들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라면 우리 지금 슬초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엄마표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로드맵을 길게 잡고 가볼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인데 좀 멀리 봤을 때 고등학교 때 생기부에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책 있죠.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들이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생기부에 적은 책, 소위 말하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이것들을 읽고 실제 생기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어내는 문해력과 사고력이 있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곳이 여기인데 가기 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단 여기를 가려면 그냥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초등에서 혹은 중등에서 아이를 막 앉혀놓고 공부 안 시키고 책만 읽어라, 이 책만 읽으면 뭐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읽기 어려운 책이 이쪽 라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런 책들에 보면요, 이런 느낌의 책들, 벽돌책이다, 그리고 성인 수준의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고전과 가까운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기 전에 가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라인업은 이런 책들, 또 제가 보던 책은 생기부 필독서 100이라는 책도 있고요. 최근에 출간된 책으로는 명문대 필독서 365라는 책도 있어요. 이런 책들에 보면 가야 되는 그 전체 끝까지의 목적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시도를 어떻게 했냐면, 제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좀 웃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하고 많은 키워드 중에서 살인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난히, 그리고 그냥 거의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살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도 동화를 읽어도 꼭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나오는 그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제목도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죽인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 책을 골라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좋아하는 건 죽음, 살인, 어떤 범죄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읽기 시작한 비문학 책이 죽음의 역사예요. 어떻게 갔는지 아시겠죠? 얘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소설로 읽고 있다 보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키워드가 담긴 좀 조각난 어떤 정리되어 있는 어떤 비문학 영역의 책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죽음을 워낙 좋아하고 살인 타령을 했던 아이라서 이 책을 찾아내서 권했고, 비문학 책이고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은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처럼 아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걸 갖다 놓고 누구는 어떤 집 애들은 사피엔스 읽는다더라, 누구 집 애들은 공정하다는 착각 몇 번 읽었다더라,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책들, 제가 집에 있는 책들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이런 책들로 비문학 영역들을 넓혀가기 시작했던 책들이라서 제목만 한번 쫙 훑어드릴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아시죠? 지대의 너볕이라고 하는 그 책. 정말로 넓고 얕은 지식들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1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 개념어 사전. 그러니까 상식 수준의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필수 단어는 아닌데 알아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시사적인 용어들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책을 내용으로 읽기 싫으면 사전처럼 그 단어만 알아보자라는 느낌으로 이런 책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그러니까
책으로 접근했을 때는 싫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이 벌거벗은 세계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 세계사는 물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 과목이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과 똑같다.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실제로 초등에서는 별로 배운 적이 없고 중고등에서도 뭐 윤리 과목 정도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국어 비문학과 나중에 공통사회까지도 나오는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철학 365. 365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권에 365가지의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맨날 읽었냐? 그럴 리가요. 어쩌다 하루 펴서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준다는 거죠. 의무론, 자연 철학자, 교과서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가기 전까지 언젠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책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한쪽 혹은 일주일에 한쪽 정도는 읽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여기 딱 펼쳐보면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나와 있고 또 옆에 보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해서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인물을 아는 것이 아이가 비문학적으로 그리고 사회과학적으로 상식과 지식을 늘려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인물에 관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철학은 한 페이지에 하나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어떤 아이가 만약에 철학 나 처음 읽어봤는데 좀 재밌네? 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갔던 책이 이거였어요. 못 말리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이 웃긴 철학책이라고 해서 철학에 관심을 가진 아이가 토막토막 나 있는 철학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서 이 책으로 철학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자, 아까는 세계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사도 있어요. 1페이지 한국사 365 이렇게 해서 역시나 딱 펼쳐보면 양반이라고 해서 한쪽에 딱 나와 있죠. 이거는 어머님들 읽으셔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은 뭐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과학 쪽인데요. 저희 아이는 상대적으로 일단 사회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과학으로 천천히 펼쳐가는 중이고 아마도 수학 분야가 제일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이의 성향 때문인 거예요. 취향인 거죠. 자, 그래서 과학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과학은 논쟁이다라는 책이고 과학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이 비문학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책들, 이런 벽돌 책들을 읽기 위해서는 호흡이 굉장히 긴데 처음부터 호흡 긴 책을 어차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짜리 책을 읽다가 이런 책의 경우에는 전체가 한 8개의 챕터로 나와져 있어서 8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나당 분량은 길어지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아까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1페이지 세계사 365. 그러니까 정말 1페이지 뭐 이런 책들이 유행처럼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 중학생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은 부의 시그널이라고 해서 제가 읽던 책이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경제 분야의 개념들이 정말 재미있게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냥 경제 공부, 사회 중에서 경제 파트를 책으로 읽는다 라는 느낌으로 권해줬던 책이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배경 지식을 넓혀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어야 돼요가 아니고요. 이런 느낌의 책들을 찾으시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좋아하니까 죽음의 역사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책들을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 전체적으로 어떤 교양이나 상식이나 어휘나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365 시리즈 같은 책들, 1일 1페이지 같은 책들을 읽고 그것에서 조금 더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을 다시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책들, 한마디로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하는 목록에 들어있는 이런 책들도 읽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다 읽어야만 반드시 서울대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어내는 아이들이 국어 비문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국어 정말 점수 올리기 힘들다는 비문학 파트에서도 자신 있게 문해력과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느낌을 알려드린 거고요. 네, 이 느낌을 가지고 계속 중등에서 될 때까지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물론 공부하느라 뭐 숙제하느라 시간 진짜 없는 거 알고 있지만요. 주말에 한쪽 읽기, 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책 접해 보기,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중등 시기에도 문해력과 사고력에 그런 높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시기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갈 때 읽었던 책과 졸업할 때 읽었던 책의 그 갭의 차이를 딱 보니까 중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하지는 못했으나 아이의 수준은 분명히 올라갔다. 그것은 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은 책들 저희 아이가 다 읽고 있느냐? 아니에요. 네. 독서 시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한 궁금증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댓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초 북클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